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지난 11월 7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22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화두는 역시 기후변화였다고 합니다. 세계기상기구의 페테리 타알라스 사무총장은 당사국 총회에서 인류는 최근 5년 역사상 가장 더웠던 때를 보냈다. 2015년은 1년 기준으로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한 해였지만 이 기록도 곧 2016년 올해가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알라스 사무총장은 2011년에서 2015년 일어났던 불규칙한 기후변화가 자연현상일 수도 있지만 절반 이상은 인간의 활동과 관련됐다고 지적하면서 기후변화는 폭염, 가뭄, 홍수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점점 극심해지는 기후변화와 자연재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5년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무더웠던 한 해였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웠던 기간이며 홍수와 고온현상,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도 많이 발생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 18개월 동안 극최고 기온이 계속되었고요. 2015년에 기록했던 최고 기온의 해가 올해 거의 갱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자연재해도 정말 엄청난데요.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5년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30만 명이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죠. 가장 큰 자연재해가 2010년에서 2012년 동아프리카를 덮친 가뭄으로 25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두 번째가 2013년 필리핀을 덮쳤던 태풍 하이엔으로 7,800명이 사망을 했죠. 실제 가뭄이나 태풍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올여름 엄청난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는 2015년보다 거의 2배나 급증을 했죠.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으로 20년간 무려 60만 명이 죽었다. 이런 통계도 발표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의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의 기후 관련 재난의 인간 비용 1995년에서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말이죠. 지난 20년간 세계적으로 6,457건의 기후 관련 재난이 발생했다고 해요. 지진, 쓰나미, 홍수, 산사태, 화산 폭발, 또 가뭄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는 이런 재난들로 60만 6천 명이 숨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3만 명꼴로 엄청난데요. 문제는 이런 기후재난으로 다치거나 또 집을 잃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도 41억 명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후재난의 발생 빈도는 점점 더 잦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005년에서 2014년 사이엔 평균 매년 335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이보다 앞섰던 1995년에서 2004년보다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그 앞에 10년 전인 1985년에서 1994년과 비교한다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기후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30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후재난의 피해가 이 기후난민이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 같은 저개발국가에서 많이 발생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995년 이후에 20년 동안 전체 기후 관련 재해 중 가장 큰 피해가 홍수로 무려 56%를 차지했습니다. 홍수로 인해 23억 명이 피해를 받았다고 하고요. 2007년 발생했던 홍수로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만 3,300명이 숨졌고요. 2010년에는 파키스탄에서 2,100명, 중국에서 1,900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2013년에도 인도에서 발생한 홍수로 6,500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기후 관련 피해 중 두 번째가 태풍인데요. 20년 동안 총 24만 2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전 지구적으로 무려 2,018건의 태풍 피해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수 피해의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으로 이 지역에는 큰 강이 많고 기후변화에도 취약하고요. 강유역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또 태풍 피해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이한 것은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들의 기후재해 사망자 중 76%는 폭염과 같은 극심한 온도변화 탓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사망자 증가만이 아니라
국가 간 내전 또 기후 난민의 증가에도 영향을 준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포츠담 기후영향조사 연구소의 한스 조아침 슐렌버거 책임연구원은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가 인종 갈등을 동반한 무력 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죠. 포츠담 기후영향조사 연구소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들을 조사해 보니까 자연재해가 발생한 연도를 기점으로 사회 갈등이 폭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요. 특히 2011년 시리아 내전의 기폭제로 이 극심한 가뭄과 폭염이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 2016년에 독일 막스 프랑스 연구소와 키프로스 연구소가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말이죠, 2100년까지 지구 전체 기온은 2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4도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2015년에 2030년 미래 전망을 통해서 15년 뒤에 기상이변으로 수백만 명이 홍수와 산불, 가뭄 등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기후난민이 발생할 것이며 식량 부족으로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후변화는 단순한 기후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도 비화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는 언론에서 기후 난민이라는 이런 어떤 표현을 써도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후난민은 기후변화로 그 생존을 위협받고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을 떠나는 사람들을 말하죠. 뭐 대표적인 사례라면은 태평양 섬나라들이 그 해수면 상승으로 이주하는 문제서부터 산불이나 홍수로 살 곳을 잃은 사람들, 또 기후변화에 기인한 분쟁으로 삶이 전쟁터로 바뀐 사람들이 있죠. 바로 시리아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도 기후난민 문제가 가장 큰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2015년 12월에 그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렸던 북극 외교장관 회의에서 유럽이 씨름하는 난민 사태가 극단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물도 식량도 없이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한 부족이 다른 부족과 싸우면 그 지역에 어떤 상황이 빚어지겠느냐 하면서 기후변화가 분쟁으로 이어지고 기후난민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장차 안보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자기가 살던 곳에서 강제로 떠나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강제 이주민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이 기후변화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른다면 2015년 말에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의 수는 6,530만 명으로 2014년에 5,150만 명에서 아주 지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 이주민의 숫자가 6천만 명을 넘어서는 것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강제 이주민의 대부분이 기후난민이라는 사실이죠. 사실 1990년대 중반 이후 강제 이주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왔지만 지난 5년간 증가의 폭은 매우 컸습니다. 이 규모에는 이 배경을 보면 대규모 난민을 발생시키는 상황들의 장기화, 또 분쟁 지역의 증가, 국제사회의 무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 난민 기구에서는 10년 전에는 매 1분마다 6명의 사람이 집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15년엔 매 1분마다 무려 24명의 사람이 집을 잃고 있다고 발표를 했죠. 무려 10년 만에 4배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노만 마이어스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제 기후난민은 시급한 안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한 기후변화가 닥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재난은 더 많이, 그리고 피해는 더 커지고 기후난민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더욱더 불안정하게 흐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 송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